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전두환 씨가 오늘 법정에 출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법정의 분위기는 실제로 어땠는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시죠? 조영대 신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 출석한 전두환 씨 이 참석하는 모습, 뭐 20여 분 만에 나왔다고 하던데 일단 재판장에서 전두환 씨 보셨습니까? 예. 네, 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 뒤뜰에서 산책을 했을 때의 모습은 상당히 건강해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그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네. 걸음도 제대로 걷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렇게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저렇게 달라졌나 해서 다소 그 오늘의 태도에 조금은 진정성을 좀 의심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령의 나이에 긴 또 그 여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그런 노쇠한 모습을 가지고서 특별히 저는 그 길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냐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것은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오늘도 사과, 뉘우침 전혀 안 보였다라고 취재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과도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만 이번 2심에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그 재판상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고 당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출석한 것이었지 정말 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혀 회개 내지는 또 자기의 만행에 대한 사죄의 그런 전혀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네. 오늘 뭐 이순자 씨가 식사를 못해서 전두환 씨가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도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퇴정을 허용한 겁니까? 예, 뭐 이제 고령의 나이인데다가 또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꾸 저기 바람을 좀 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퇴정하게끔 해줬는데, 아무튼 뭐 그 점과 관련하여서도 또 달리 문제 제기를 뭐 저로서는 특별히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예. 항소심 첫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재판에 나온 겁니다. 네. 예. 오늘 나와서 변호인단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예, 변호인단에 오늘 나오게 된 것에 대한 변호인단의 별도의 언급은 없었고요. 다만 지난번 제 2차 재판 때 그렇게 그 불출석을 계속 거기에 하게 되면 그 재판상의 방어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고 또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법리상의 이런 그 재판 증인들을 출석시킨다든가 또는 증거 제출을 존중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출석을 피고인에게 강력히 이제 권해라 하는 그때의 재판장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석하게 된 것인데, 정말 그 처음에 출석을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그만큼 덜했을 것인데, 본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패착이고 자기들에게 더 불리한 것이었고, 또 전혀 그런 그 사과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불리하다고 하니까 출석한 모습 때문에 더 저희들의 마음은 속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었는데 지난번에 연결할 때요. 이번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1심 재판대로 유죄가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일단 그동안의 그 법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우롱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예. 광주 시민들에게 또 공분을 사게 했던 것까지 계산해서 우리 그 원고를 통해서 검찰 측을 통해서 저희가 항소했던 바대로 상징적으로나마 또 법정 구속을 반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의 형량도 너무나 양형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항소대로 원 1심에다가 더 양형을 가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 이런 식으로 불손하고 무책임하게 출석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만큼 그 더 양형이 가중돼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중요한 그 사례로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18 진상 규명 더욱더 탄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18 진상 규명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하고 있고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당장 풀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5.18 관련하여서 그 가장 중요한 그 단초가 되는 것이 헬기의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 중에 적군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헬기를 광주 시민들에게 무차별 그렇게 난사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확실히 이번 재판을 통해서 먼저 규명이 돼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광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두환 씨가 저질렀던 그 만행 하나하나들을 낱낱이 이제 밝히면서 5.18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는 일이 앞으로는 그런 그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면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끝이 이렇게 불행해진다 하는 것을 이번 재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인 진실 규명이 계속 이루어져야 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5.18 진상 규명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 40년이 되도록 이렇게 그 진실 규명을 못 해낸 지금까지의 그 정부들이나 또는 그 관련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좀 더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광주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5.18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도 전국적으로 광주는 여전히 폭동이었고 또 자위권 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때 5.18이 사태였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어서 광주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관계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우리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할 겁니다. 5.18 진상규명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조영대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